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겨가는 시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파월 의장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에 재차 힘을 실으면서 이 뉴욕 증시 장중 큰 변동폭을 보였지만 이내 막판에는 상승장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이에 반응하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사자로 전환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끄는 모습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먼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들의 힘 바로 반도체 테마에 눈이 가게 돼 있는데요. 자, AI 훈풍에 반도체 투심이 제대로 살아나면서 승승장구 중인 섹터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1.78%대로 뛰면서 현재가 63,000원 선으로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함께 삼성 SDI도 2.67%대나 급등 중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4%대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선방해주고 있고요. 이 밖에 LG전자도 5%대, 또 LG이노텍까지 5.41%대 상승하면서 29만 2천원 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오늘 흐름이 좋은 sek터 중에는 증권 업종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 업종 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금융권 최초로 REC 장기 구매 계약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상승장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6.4%대 거의 7%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7,120선에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메리츠증권까지도 2.49%대 강세장이고요. NH투자증권도 3.21% 상승하면서 9,600선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3.56%, 또 키움증권까지도 2.92%대로 상승하면서 기분 좋고 견조한 이런 강세장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반면에 오늘 지수의 선방에 힘입어서요. 상승 업종에 비해서 하락하는 업종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과 함께 내일 장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채우시려면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죠.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장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앤리서치의 최준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대표님께서 오늘 어떤 테마 주요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세 업종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 애플페이인데요. 자, 오늘 이번 주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이슈가 부각됐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잠깐 출회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늘장 4.6%대로 급등하면서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함께 S&S 업종들도 거의 10% 가까운 상승률 연출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들 뉴욕장 상승에 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5.24%대로 급등 중에 있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약세 업종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바로 조선 관련주들인데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또 여러 악재 이슈가 좀 맞물리고 있는데 동반으로 같은 관련 좀 업종 내 모든 종목들이 조금 약세입니다. 전반적으로 1.57%가량 떨어지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행업 쪽까지도 동반으로 1.5%대 약세장입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 장비주들도 오늘 0.41%대 약보합권 연출하면서 조금은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이 대표님과 함께 더욱더 자세한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애플이 이 애플페이 한국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애플페이 도입 기대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조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뚜껑이 열린 후 잠잠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애플페이 공식 상륙 소식에 관련주들 다시 한번 뜨겁게 들썩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 NFC 방식이죠. 이 사용처가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도 좀 나옵니다. 그래도 이 확대 추세 속에 주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이제 그 전에도 계속 애플페이 이슈는 꾸준하게 좀 나와줬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NFC 관련된 이슈 부분들이 좀 이제 부당한 보상금을 좀 제공을 해준다는 그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이 서비스 출시가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종목들도 그때 동안 계속 좀 보합권이라든지 혹은 이제 하락세로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해줬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번에 국내에 좀 허용이 되면서 좀 결제 도입이 되죠. 이제 결제 도입이 되면서 일단은 이제 거의 스마트폰의 한 사용자 중에 30%가 좀 아이폰 이용자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페이랑 좀 맞먹는 좀 그런 애플페이 좀 결제 서비스 도입이 오히려 좀 주가에는 좀 기대감으로 좀 모멘텀이 작용을 해줄 가능성은 분명하게 좀 존재는 합니다. 결국엔 지금같이 좀 개별 장세가 좀 부각이 되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단기 모멘텀이 좀 확실한 재료가 좀 나와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섹터들은 좀 단기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단기 수급 개선 등이 좀 확실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대카드가 좀 독점적으로 애플페이랑 좀 협업을 해서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기존에는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없었던 이유가 현대카드가 좀 독점으로 좀 계약을 하다 보니까 현대카드사와 제외해서 이제 다른 카드사들은 좀 일부러 좀 결제 서비스가 좀 도입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좀 베타적으로 좀 사용 계약을 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계약을 좀 포기를 하면서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좀 모멘텀 기대감은 다른 카드사들도 지금 향후에 애플 측과 그리고 애플의 서비스에 관련해가지고 제휴를 좀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지금 기대감이 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우려감이라고 해야 되면은 지금 이제 애플페이를 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필수적으로 NFC 단말기가 지금 이제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 보급률이 현재로서는 한 10%대 좀 안팎으로 지금 전망치가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좀 출시 직후에는 지금 영향력은 오히려 좀 미비할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기존의 주요 프랜차이즈를 좀 제외하고서는 오히려 지금 NFC 단말기 관련해서는 지금 보급률이 빠르게는 좀 증가하기는 다소 좀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결국에 지금 이제 기존 시장에서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삼성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그리고 네이버페이 등이 지금 각종 페이 결제 서비스들이 이미 지금 자리를 좀 잡고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좀 애플페이가 어느 정도의 좀 호화력을 좀 보여줄지가 앞으로 좀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이 붙냐 아니면 좀 중장기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되냐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시간이 지나보고 나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업종 중 애플페이를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셨는데 이제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서비스 개시로 이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현대카드가 좀 독점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배타적 사용 계약을 포기하면서 다른 카드사들에게도 현재 좀 제휴 기대감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애플의 도입을 공식화하면서요. 이 MZ세대를 좀 중심으로 더욱더 좀 회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일무이했던 삼성 페이가 장악했던 생태계가 조금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네. 생각도 듭니다. 자, 하지만 관건은 바로 NFC 이 방식을 채택하느냐 이건데요. 이 애플페이가 이렇게 NFC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NFC 관련주도 향후 방향성이 좀 궁금한데 또 저희가 또 주목할 만한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NFC는 이제 근거리 관련된 무선 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NFC 관련주들도 지금 기대감이 한껏 좀 불어올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대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앞전에 뭐 작년 한 초만 봐도 택배 관련 섹터들이 가면은 그와 관련해서 골판지라든지 이런 이제 판지 관련된 섹터들도 같이 좀 동반 성장을 해줬던 부분들이 좀 다소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뚜렷하게 하나의 좀 이슈만 좀 가는 겁니다. 애플페이면 애플페이, NFC면 NFC. 그래서 지금 두 개가 가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그런 좀 시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안도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좀 매수 심리도가 얼마나 좀 살아나냐 부분들이 좀 투트랙 전략으로 좀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와 좀 관련해서 좀 애플페이의 좀 단독 이슈만 받고 종목이 지금 올라갔던 부분들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간 모습으로 판단이 들어서 이제 NFC 관련된 종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이로온을 지금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로온 같은 경우가 이제 NFC 유심칩을 좀 제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국내 이통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일단 NFT 유심칩을 좀 만드는 제조 업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보급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심칩도 당연히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로온 같은 경우가 또 NFC 관련 좀 대장주 역할도 충분하게 좀 해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NFC 관련해서는 좀 이로온을 좀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핵심 업종으로 이제 NFC 유심칩 제조업체인 이루온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다면 약세 업종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중에서 조선주가 있었는데요. 최근 또 한 번의 낙폭을 확대해가는 조선주입니다. 오늘도 약세장입니다. 자, 증권가 모처럼 조선주의 봄이 오나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주가의 본격 회복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분석이 네네. 조금 나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건 어떨까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는 이제 조선주는 올해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 약재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심리도가 많이 죽어서 좀 매물을 좀 출회를 하면서 손실을 보고 나가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작년보다 올해가 정말로 좀 황금 사이클이 돌 시기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조선주들이 시발점이 됐던 부분들이 올해 1월 31일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좋은 삼성중공업의 좀 공시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좀 조선주들이 지금 강한 반등세가 나와줬던 부분들인데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지금 수주가 예상 대비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주가에 실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슬슬 좀 자리를 잡아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 잔고량만 좀 봐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 잔고만 좀 유지를 해준다고 하게 돼도 올해 지금 실적 개선 부분들은 충분하게 살아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전에 계속적으로 조선주들이 악재라든지 그리고 주가가 계속 빠졌던 부분들은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물동량이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라든지 그리고 해운 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반등세가 나와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선주가 지속적으로 좀 악재로 받아줬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투자할 만한 섹터 중에 하나가 좀 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실적 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지금 시기가 남아있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오히려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가 뭐 해운 운임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반등을 할 기조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조선 섹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을 해야지 지금 뭐 단기적으로 하락을 해주고 잠깐 뭐 자리를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계속적으로 좀 높여가주지 못한다라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조선주를 지금 매도 관점으로 지금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지금 충분히 모아가도 이후에는 분명히 좀 큰 수익률로 좀 보답을 해줄 게 좀 조선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재는 단기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역실적 장세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면서 조선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등을 할 기조 좀 어느 정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매도보다는 매수 포인트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대우조선해양은 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네. 한화로 인수된 이후에 투심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다만 기업이 발표한 올해 수주 목표치가 좀 있는데 작년 대비 20% 넘게
꽤 낮아졌습니다. 주가에 네네. 미칠 영향은 좀 어떨까요? 저는 이 수주 목표량이 지금 낮아졌다고 해가지고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주 목표량이 지금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수주 목표량이 낮아진 부분들이 경기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수주 목표량을 업체 측에서 지금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지금 앞으로 2년, 3년까지의 실적에 개선이 될 만한 지금 수주 잔고를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공시로 뭐 수주 목표량 20%좀 낮춘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탄력을 받고 지금 빠질 부분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미 2, 3년을 확보를 해뒀다는 게 제일 큰 포인트입니다. 이미 만약에 수주 잔고를 확보를 하지 않고 수주 목표치량을 지금 하향을 시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이미 뭐 확보를 해둔 상태에서 빠지는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는 좀 저가 매수로 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2년간에 이미 수주 목표를 지금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는 한 3년간의 물량을 확보를 해둔 겁니다. 결국에 지금 경기 사이클 그리고 경기 침체 부분들은 완화가 되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제 조선업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생산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받았던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완화 기조에 들어들면서 공급이 꾸준하게 지금 맞춰지는 시기로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 대우조선해양 딱 기술적인 관점만 봐도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지금 폭발적으로 터져주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공시에 대한 좀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던지는 물량들이 좀 있는 거지 오히려 지금 거래량이 지금 빗발치게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앞쪽에도 작년 부근대가 한 1월 부근대죠. 1월 부근대 좀 신고가 26,000원대를 달성해줬던 부근대만 좀 봐도 오히려 이때 지금 매집을 하면서 좀 기준을 잡아둔 걸로 지금 확인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위쪽의 주가 범위 내에서 주가가 지금 계속 움직임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보면은 시가 라인만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저는 지금 계속 좀 모아가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우조선해양 현재는 저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일부 시각에서는요. 현재 좀 한국의 교역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교역량이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이 조선 관련주들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점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조선에 그렇게 피해를 줄지는 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유가 부분들이 지금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여파를 보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조선업이다 보니까 유가만 잡히면 결국에는 물동량이라든지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풍부하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선주들이 어느 정도의 수주 물량을 지금 확보를 해둔 부분들이 실적이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유가가 계속 잡혀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배럴당 한 80달러 내외에서만 지금 나와줘도 지금 안정화 기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유가 배럴이 지금 그 정도까지 잡혔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타격이 컸던 게 조선 그리고 여행 쪽, 항공 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이 앞으로가 충분하게 고성장을 좀 해줄 수 있는 좀 사이클에 좀 도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맞습니다. 지금도 보면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간 좀 경기 침체 부분들 때문에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좀 자리를 잡아준다는 것은 결국에 경기 침체 완화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도 이미 정점을 찍은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결국엔 지금 투자 심리도가 가장 좀 빠르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간 경기 침체로 좀 하락 영향이 컸던 게 조선 그리고 여행 그리고 이제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섹터들이지 지금은 이제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단순 콘텐츠 쪽 이런 쪽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은 좀 트레이딩 관점이지 아마 내가 이제 만약에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앞쪽에 좀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주도했던 핵심 강세 업종부터 약세 업종인 조선주까지 살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팀장님이 주목하시고 있는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지금 애플페이 관련해서가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하고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내주기에도 굉장히 좀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한국정보통신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애플페이 측에서는 봤을 때 애플페이 관련주 중에서 봤을 때는 시세를 확실하게 좀 내줄 수 있는 게 저는 좀 한국정보통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금융, 이 VAN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금융 쪽에 대해서는 VAN 사업 영위 부분들이 확장력이 좀 많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에 이제 금융 쪽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반대로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매출에 대한 안정적인 모멘텀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애플페이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은 좀 한국정보통신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충분하게 트레이딩으로도 좀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가격 전략 부분들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지금 부근에서 한 16,600원대 지금도 16,450원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좀 매수 밴드 내에서 좀 관점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서 16,600원에서 한 16,000원대까지 좀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고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한 작년 10월 달 기준에 그 고점 라인 때는 충분하게 돌파를 해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만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스윙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손저가 같은 경우는 한 14,000원대를 단기적으로 이탈을 안 해야 충분하게 좀 상승 기조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손저가 라인을 좀 확실하게 좀 잡으신 다음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애플페이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정보통신을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매수가 16,000원에서 16,6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라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앤 리서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장 마감을 앞둔 이 시점 내일장 개장 직후 수익을 안겨줄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레일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S인베스팅 이 코리아의 이주호 연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 공략주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제시해 주셨는데 급등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대응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로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방송한 다음 날 바로 28%까지 장중 고점 형성하면서 목표가는 일단 도달을 했고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만약에 따라오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수익이 났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1월 달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AI 관련주들 이제 후속으로 AI 반도체 쪽이 좀 수급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과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혹시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조금 더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좀 부담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 현금화 시키는 것도 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또 내일장 공략할 종목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AI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PCB 기판 섹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월달 시장에 어쨌든 상승을 이뤘던 AI, 챗봇 이런 후발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쪽 테마에 편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편입이 되는데 새로운 종목들을 또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AI 챗봇 관련주들 중에 대장격이었던 셀바스 AI와 솔트루스 같은 종목들 그 종목들은 지금 어쨌든 과열 딱지가 붙은 상태에서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I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이제 AI와 연결돼서 떠오르는 그런 섹터들을 공략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최근에 좀 움직였던 섹터가 바로 XR 쪽이고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지금 오늘까지 PCB 기판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이 PCB 기판주와 XR 이쪽이 움직이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 이쪽과 된 그런 수익성 그리고 그런 신규 산업
그러니까 AI 시장 자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AI 반도체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구성이 돼야지 완전하게 구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대응하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후속으로 AI 반도체 그리고 후속 이번에는 또 기판 관련주를 준비해봤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FPCB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메타퀘스트라고 해서 오큘러스,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타그룹의 자회사인 오큘러스가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는 메타퀘스트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그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R 관련주도 엮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FPCB, 그래서 기판이랑도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블 재료를 가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PCB 기판주들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PCB 기판이 그냥 뭐 일반 가전제품이라던가 데스크탑 같은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좀 전장 쪽에도 기판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차량 운전을 하실 때 기어봉을 D랑 N이랑 R이랑 P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D에 놓거나 N에 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전을 하실 텐데, 그러면 차가 사실 지금 인공지능이 들어간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전진을 하고 싶으면은 D에다가 놔두고, 뭐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싶으면 N에다 놔두고, 후진을 하고 싶으면 R에다가 놔둡니다. 근데 그 지금 기어봉을 바꿀 때마다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서 그 안에 릴레이라고 이제 스위처 역할을 하는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가 D에다 놓고 N에다 놓고 P에다 놓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손으로 움직이면 그 차에서 그 스위처가 움직여가지고 이게 D라서 이제 악셀을 밟으면은 전진하는구나, 아니면 R에 놨으니까 후진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AI가 그거를 대신하게 되면 사람이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AI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나중에 완전 주행 기술일 텐데, 그게 지금 AI 기술, 특히나 챗봇 같은 음성인식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런 AI 반도체와 뭔가 연결이 되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판주들을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기판주들이 2022년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실 저평가이고 실적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정 받은 만큼 받았고 이 AI와 엮여서 상승할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업종은 PCB 기판 업종이고요. 진짜로 이제 한번 좀 가셔볼 만한 그런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할 업종으로 PCB 기판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특히나 PCB 기판 일반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 기판에도 사용될 정도로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섹터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이 종목에 주목해야 될 공략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입니다. 네, 바로 뉴플렉스인데요. 이 전자제품 업종으로 묶여있는 뉴플렉스, 현재 삼성과 LG 등의 제품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이슈 종목, 주목해야 될 종목 핵심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뉴플렉스에 관련해서는 어떤 점에 좀 유념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R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메타캐스트라는 VR 제품에 납품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가 이 납품하고 있는 게 카메라 모듈용 FPCB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VR이라는 게 어쨌든 AR이든 VR이든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러니까 고글을 활용을 해서 뭔가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거기서 뭐 게임도 하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인데, 이게 지금 카메라 모듈이랑 엮이는 게 그 고글에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글 안에 역시나 반도체 기판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뉴플렉스 같은 경우가 그곳에 FPCB를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그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신텍이라던가 코리아서키트, 대덕전자 이런 시총 큰 종목들에 비해서 시총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XR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이 매물 소화가 끝난다고 한다면 저는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에 9,2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은 이후에 거의 50% 조정받았었거든요.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렇다 한다면 이제 AI와 XR 그런 것들, 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뭐 전자제품, 뭐 차량용 뭐 이런 거, 차량용 부품 이런 것까지 지금 삼성이랑 LG 등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수익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 실적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뭐 최근에 시세가 나왔지만 어쨌든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한 번에 다 매수하기보다는 나눠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공략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7,200원 선입니다.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고 목표가는 8,500원 보고 있고, 만약에 내가 현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추가 매수까지 가능하다 하시면은 7,2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7,000원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예 다 손절을 하더라도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보셔서 나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7,000원까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판주들 특히나 AI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장비, 전공정, 수공정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2023년 1월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만약에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앞으로 서버 PC 교체, 그러니까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반도체 공급난 이슈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서버 PC가 그 DDR5 램 교체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밀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인텔이랑 AMD에서 서버용 CPU를 계속 신규 출시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DDR5 램 교체 수요가 만약에 겹친다면 그러면 고부가 가치 상품인 그런 서버 PC 그리고 AI 반도체랑 엮이려면 결국에는 AI 반도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서버 PC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구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라던가 클라우딩 이런 서비스들, 그럼 AI 플랫폼 서비스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챗봇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뭐 은행이나 이런 데 전화를 하면은 보통 사람이 바로 전화를 안 받고 AI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AI가 안녕하세요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은행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할 때 뭐 대출 같은 경우 상담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대출에 대한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 AI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해주는 게 정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은행 쪽에서는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앞으로 이런 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AI 상품들이 나오고 AI 기술들이 구현이 되려면 결국에는 하드웨어적인 구성이 돼야 되고, 그로 인한 빅데이터 그런 것들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서버 PC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우리가 DDR5 램 서버 교체 수요, 여러 가지 교체 수요들이 지금 많이 생길 거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겁니다. 작년에 반도체 기판주들이 빠졌던 이유는 공급난 이슈 때문에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도 그렇게 없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던 거고, 지금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수요가 높고 공급이 낮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단가 자체가 사실 반도체 PCB 단가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이게 만약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단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폭증하면 결국엔 그 공급을 메꾸기 위해서 이 기판주들은 다시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계속 만들다 보면은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고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기판주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FPCB와 XR까지 더블 제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7,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8,500원인데 손절가 오셔서 현금 여유 되시면은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서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작년에 큰 상승 이후에 지금 부정 받을 만큼 받았고, 최근에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뉴프렉스 들어주시면서 이제 목표가 8,500원, 또 손절가는 7,2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AI와 챗봇 관련주로 좀 묶이면서 이 챗봇 관련해서 서버 PC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뉴프렉스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뉴프렉스 주 고객사가 삼성이나 LG 등 대형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형주들의 주가에 조금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대형주들이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1년도부터 지금 거의 2년 동안 주가가 계속 빠졌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수급에 주체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실적 같은 경우 4분기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왔고 어닝 쇼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1월 달에 반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원래 주식이라는 게 주가가 선반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미 주가가 선반영됐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가 뭐 올해 1분기나 2분기에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AI 이쪽 산업에 대한 가능성 그러면은 지금 퀄컴이랑 구글 같은 데랑 협력을 해서 뭐 AI랑 이런 쪽에도 진출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오고 LG전자 주가가 올라오고 대형주들이 그렇게 수급이 받쳐주면서 올라온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그 대형주들을 필두로 해서 그동안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고 2년 동안 빠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밸류에이션 대비 제가 봤을 때 매력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랑 LG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 한다면 이런 뉴플렉스나 이런 중형주들 이런 종목들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대형주들이 받쳐주고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결국에 반도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반도체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반도체 시총 대형주들이 올라갈 것이고 그럼 뒤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시총 큰 종목보다 시총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가는 상승폭 자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AI랑 반도체,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 셀 때 이럴 때 지금 매수를 해서 조금 고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럴 때 따라가서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처럼요.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한번 매수하셔서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시장을 주도할 업종과 시초에 좀 공략할 수 있는 탑픽 종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동시효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대비 1.2%대로 상승하면서 2381선으로 현재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점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5,395억 원대 물량 크게 담아내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고요. 기관은 157억 원대 소폭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홀로 5,349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장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4.3%대로 뛰면서 현재 94,700원으로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함께 IT 투톱 삼성전자도 거의 2%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63,000원 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 SDI 현재가 72만 8천원 선으로 전장 대비 2.39%대 뛰어가는 중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폭에 오르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1% 가까운 상승장입니다. 779선으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입니다. 기관은 272억 원, 외국인은 290억 원대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홀로 276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은 혼조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비엠과 LNF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08% 소폭 오르면서 12만 원대로 체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현재가 17만 2,700원으로 전장 대비 4%가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LNF 또 카카오 게임즈는 모두 약세인데요. 약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22만 원, 카카오 게임즈 47,250원 선으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자,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이정수 전문가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전문가님 모시고 장 마감 이후 시장 정리와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상승장으로 좀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자, 뉴욕 증시와 좀 커플링 현상을 나타내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여러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지만 시장이 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감에 재차 힘을 실으면서 뉴욕 증시도 상승장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우리 증시까지도 견조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 말대로 듣죠. 네. 제가 어제 파월 의장 연설하는 거 안 봐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올라갈 거니까. 이미 저는 어제 연설, 어제 새벽 2시 40분에 발표가 있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거 안 봐도 된다. 어차피 상승할 거다. 급락 없고 좋다라고 이미 결정을 졌습니다. 이유는 저는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뉴스를 보질 않습니다. 뉴스를 안 보는데 어떻게 시장을 보지? 저는 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력들이 돈 넣고 땡기는 건지 상승하려고 뉴스를 좋게 내보내는 건지 반대로 뉴스를 거꾸로 팔아먹기 위해서 작년에 많이 그랬죠. 좋은 얘기 해놓고 1년 내내 떨어지고 이게 그래서 뉴스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응이 안 돼요. 뉴스만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팔아먹고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장은 호재가 먹힙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힘의 방향을 보는데 힘의 방향으로 상방향으로 지금 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어제 파월 의장 연설 안 봐도 어차피 올라갈 거다 얘기했는데 뭐 예상대로 좋게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미국 시장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몇 번 더 한다라 그랬죠. 한다 그래도 금리 인하를 내년 정도에서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 생기고 있고 물가도 잡힐 거다라는 확신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물론 막상 가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제가 이미 주도주 섹터가 뭐다라는 얘기를 2월 달에 들어오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2월 초장서부터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그냥 인공지능이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반도체 섹터들 움직인 것도 결국은 인공지능 서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구동하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한데 서버용 반도체라든지 결국은 인공지능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반도체 경기가 좋을 것 같아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되는 건 인공지능 섹터가 되는 거고 보조적으로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을 하려면 필요한 부분들이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주인공을 사야지 밑에 있는 이제 엑스트라나 이런 걸 하면은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섹터보다는 인공지능들이 거의 다 몰려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급도 좋고요. 지금 수급도 외국인들이 5,900억 사고 코스닥도 사고 어제도 샀습니다. 어제는 개인들이 거래소를 팔고 코스닥을 들어왔었죠. 아 반대였나? 그렇죠. 개인들이 어제 코스닥을 던지고 거래소를 팔았었는데 오늘은 둘 다 파네요. 어쨌든 파는 쪽으로는 잘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개인들 거꾸로 움직여요 요즘에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의 수급만 봐도 내일 시장이 빠질지 올라갈지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확률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인들이 열심히 팔았으니까 내일 올라가거나 뭐 급락은 없을 것 같고 올라가거나 오늘처럼 또다시 이렇게 이제 테마주 장세 강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데이터 솔루션도 잘 가고 그다음에 KTCS 뭐 이런 종목도 있는데 인공지능 섹터들 굉장히 강해요 지금. 핸디소프트 이것도 인공지능 관련 섹터들이고 등등해서 움직이는데 어쨌든 시장은 뭐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뭐 계속 상승장은 아니지만 박스권장에서 어차피 달리는 말은 계속 달리는 거고 곧 달릴 애들을 잘 찾아서 하면 되는데 안 움직이는 애들은 계속 안 움직이니까 가는 걸 해야 됩니다. 가는 걸. 그래서 강한 섹터, 강한 테마는 이미 1월 달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2월 첫째 주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궁금하면 이따가도 소통방송 때도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안 가는 거는 철저하게 이제는 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다 강하게 움직여서
얘네들이 그냥 강한 게 아니고요. 일주일 만에 올라가는 폭이 30%가 넘어가요, 다들. 일주일 만에 30%, 한 2, 3주 정도 올라가면은 70%, 80% 올라간 애들이 지금 계속 속출을 하는데 계속 안 가는 거 갖고 있어봤자 그거 속만 터지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 만에 30%씩 올라간 종목이었는데 뭐하러 그쪽을 안 가는 걸 갖다가 계속 물타기를 하거나 언제 움직일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인다면 물론 그건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선수들은 그게 눈에 보일 거예요. 딱 봤는데 이건 안 가. 그러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딱 봐도 이건 갈 것 같아. 초보는 안 보여. 선수들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선수들은 종목 교체 다 하지 않았을까.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들러붙는 게 지금은 최고의 방법인 것 같고요. 아직도 늦진 않은 종목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쫓아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를 들어가면서 자, 먼저는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하잉크 코리아. 자, 하잉크 코리아는 이제 NFC 하잉크 코리아. 그러니까 근거리 NFC 단말기 이제 보급을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얘기가 처음 나왔고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오늘 수요일 날인데 계속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하잉크 코리아는 이때 움직일 때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2월 3일 날 이때에서도 움직임이 좋다. 이게 애플페이 이슈가 되면서 움직임이 좋다라고 언급도 해드렸는데 뭐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정받으면 또 가고 조정받으면 또 가고 요즘 종목들의 특징이 그래요.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들어가는 거는 이미 늦었고 바닥에서 벌써 일주일 만에 90% 가까이가 올라갔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늦었지만 애플페이 관련주들로 다른 쪽으로 노려보시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NFC 단말기가 국내 보급률이 10% 미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애플페이를 이제 사용하려면 NFC 단말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관련된 보급 관련된 그쪽 관련주를 보시거나 뭐 결제 관련주를 보시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데이터 솔루션.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화형 검색 엔진을 이제 전격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도 인공지능 챗봇 바드를 공개를 했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빙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 이제 엣지 여기다가 이제 그걸 접목을 시켜서 할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에 바이두, 우리나라도 네이버 이제 계속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인공지능 기술을 그동안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계속 추적하고 만들고는 있었는데 완성형을 일부러 기술을 숨겼던 건데요. 오픈 AI라는 기업이 챗 GPT를 내놓으면서 그냥 세상에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움직이는 거 보면 요즘의 특징입니다. 올라갔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그래서 얘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살 게 아니고 데이터 솔루션처럼 갈 수 있는 요 바닥에 있는 애들을 공략을 해야 되겠죠. 인공지능의 새로운 확산형, 순환매 이런 쪽을 제가 볼 때는 그게 NHN 벅스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NH벅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침 방송에서 1월 18일 날에 이제 추천료로 드렸던 종목인데요. 매수 가격 6,660에 줬던 건데 좀 전에 봤었던 올라갔다 쉬었다가 날아가고 이렇게 되듯이 얘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솔루션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대부분이 다 그래요. 생긴 게 다 이렇게 비트나인도 쉬었다가 날아가고 다 급등하듯이 지금 NH벅스도 그런 이슈로 인공지능 음악 검색 뭐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은 살짝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 리뷰까지 끝냈고 자, 시장 점수는 85.5 매수 포인트 80.9 인공지능 섹터들 순환매 계속 나옵니다.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문가님이 조금 평가를 해주셨던 것처럼 안 봐도 된다. 자, 파월회장의 발언 안 봐도 된다. 또 어차피 오를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연출된 듯합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 오늘장 주목했던 종목은 하잉크 코리와 또 데이터 솔루션이 있었고요. 함께 NHN 벅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장 또 85점 정도로 후하게 쳐주셨는데요. 자, 이제 전문가님 도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장중에도 이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이막 60분의 승부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유가증권 시장에서 3개월 만에 이제 외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던 장세였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 전략 두둑하게 채우고 싶으신 분들은 마감이막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